네,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출국길 지금 금요일인데 매우 바쁘시죠. 방금 전에 아마존이 실적을 내놨단 말이죠. 이번 주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M7, 매그니피센트 7입니다. 아주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그런 종목들이죠. 7개 중에 뭐 거의 다 나오긴 했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애플이 다음 주 애플과 엔비디아 정도 남았습니다. 엔비디아 남았죠. 네. 예, 애플은 다음 주 목요일에 나옵니다. 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금요일에 나오겠네요. 어쨌든 아마존 실적 방금 전에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것부터 살펴보고 이제 들어가죠. 오늘 조금 당황하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마존이 그린 큰 그림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이 예상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3분기 매출이 1,431억 달러고요. 주당 순이익은 0.9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추정치인 매출 1,415억 달러와 주당 순이익 0.58달러를 웃도는 성장을 보여줬죠. 아마존은요, 올해 들어서 구조 개선 작업을 좀 했습니다. 사람 자르는 것도 사람 자르는 건데 미국 안에 이 배송 물류하는 것도 재편을 해서 8개 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허브를 좀 다시 만들어서 배송을 빠르게 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내놨는데 오늘 나왔던 IR 자료들 보니까 앤디 제시 CEO가 우리 잘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배송 속도가 전에 없던 속도 수준으로 기대 이상으로 빨라졌다고 하고요. 아까 제가 인력 삭감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만 한 2만 7천 명 정도 더 이제 자를 예정입니다. 올해 전체 자를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비용 구조가 꾸준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당 순이익 예상치가 0.58달러였는데 실제로는 0.94달러, 1달러에 가까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 자체가 많아졌습니다. 새는 돈도 줄었는데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도 많아졌죠. 이번 분기 영업 현금 흐름 7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97조 원에 달했습니다. 꽤 벌었죠. 지난해와 비교하면 81% 상승했고요. 4분기 가이던스 역시 밝다는 게 아마존의 입장입니다. 아마존이 내놓은 4분기 매출 전망은 1,600억에서 1,670억 달러입니다. 1년 전보다 7%에서 12% 정도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돈은 여전히 많이 벌 것 같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27억 달러였던 영업이익, 올해 4분기엔 70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실적 자체는 좋네요. 일단 시장 추정치를 상회를 했고, 네. 요거 아마존을 이제 항상 여러분들 아마존 실적을 보면 다른 데와 달리 이 EPS 주당 순이익이 낮습니다. 비교적 낮고요. 소매 부분의 매출이 크기 때문에 이제 당연한 현상이긴 한데, 뭐 지금 1달러 가까이 나왔으니까 꼭 꽤 괜찮은 실적 내놨네요. 맞습니다. 우리 신 기자 뉴욕에 있을 때 아마존 프라임 썼습니까? 저희가 아마존 프라임을 써야 했죠. 왜냐하면 저희가 예. 맨해튼 직접 나가서 방송하는데 이 길바닥에서 방송하다 보면 위험한 일이 있어서 도망쳐야 되는 데가 아마존 고라는 데입니다. 아마존이 운영하는 무인 편의점 같은 데인데 그거 아마존 프라임 회원을 가입해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예, 제가 세세히 살피지를 못했었네요. 죄송하고요. 아마존이 그 프라임 회비를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전에 인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매달 2만 원 정도 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그렇고요. 원래 제가 뉴욕에 처음 갔던 2020년에 연간 회비가 119달러였는데 직전에 139달러를 냈으니까 꽤 네, 올렸던 것 올렸습니다. 같아요. 예. 그런 걸로 돈을 잘 버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마존의 실적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클라우드 실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클라우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클라우드는 어제 짚어주신 대로 아마존이 1등입니다.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고 3등이 구글이에요. 아마존에 돈 벌어준 거 이 배송 사업이 아니라 클라우드 사업이 맞습니다. 그 영업이익률도 가장 높은데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합니다. 근데 AWS 사업부 요거는 좋은 점도 있고요. 나쁜 점도 약간은 있습니다. 숫자를 들여다보면 그런데 우선 좋은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존의 AWS 3분기 매출 231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232억 달러였으니까 AWS 사업부는 시장의 예상보다 약간 낮았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 돈 30조 원 넘게 벌어들이는 이 사업부 현금 창출 능력이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이번에 AWS가 거둔 영업이익률 살펴봤는데요. 31% 정도 됐습니다. 이익률로 굉장히 따지면은 높네요.
지난 2022년 1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겁니다. 여기까지는 AWS 좋은 숫자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락을 막 하고 있던데 그렇습니다. 그건 뭔가 뭐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은 우려할 만한 숫자들이 있는데요. 아마존의 캐시카우인 AWS 영업이익률은 좋게 나왔는데 매출 성장률을 한번 보면요. 전년 대비 12%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존 전체 사업부의 매출 성장률이요. 전년 대비 13%였거든요. 캐시카우라고 하는데 아마존 전체 사업부 성장률보다 덜 좋은 조금은 나쁜 성장률을 보여준 겁니다. 두 자릿수 성장률이긴 합니다만 경쟁사를 보면 이게 조금 더 걱정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이 사업부 성장률이 이번에 제가 성장률 둔화에서 벗어났다고 말씀드렸었는데 29%를 기록했죠. 2위 업체가 29% 성장률 기록했는데 1위 업체가 12%만 기록했다. 어라? 이렇게 걱정을 지금 잠깐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콜 이후에 약간 등락을 했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비교해서 보면 사실 아마존의 세부 실적이 투자자들한테 온전한 장밋빛 믿음을 줄 만큼 충분했냐라는 의문 정도 하나는 남습니다. 물론 전체 실적이 꽤 좋기 때문에 아까 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 보이면서 아마존의 현재 상승률이 아마 한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은 3%에서 4% 조금 넘게 상승하는 모습까지 제가 보다 왔습니다. 예,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세로 그렇습니다. 반전을 했군요. 그렇다고 해도 이 급등락을 했다는 것은 이 최근에 조정장에 진입한 나스닥 그리고 S&P 이 실적 자체는 좋은 아마존이 이 조정장의 심리를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한 방을 던졌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은 의문이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빅테크 업체, 특히 이제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구글하고 이렇게 지금 캐시카우인 클라우드 가지고 지금 삼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실적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캐시카우인 클라우드의 매출 성장률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혼자서 달렸고 아마존하고 구글은 클라우드의 타격을 일부 특히 구글은 많이 받았고 예. 아마존은 거기에 우려를 좀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슈 갈게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지금 한창인데 국제 유가에도 계속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 그렇습니다. 유가 간밤에 어땠습니까? 오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특이하네요. 제가 이슈를 좀 준비했는데 오늘 브렌트유도 그렇고요. 그 국제유가 또 다른 벤치마크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모두 2% 정도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2% 하루에 움직이는 거는 비교적 큰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꽤 떨어진 건데 이거 왜 떨어졌나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지금 시장에서 보는 내용들이요. 큰 틀에서는 1차적으로는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나온 수요 부진, 수급과 관련한 이 우려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미국의 에너지정보청이죠. EIA에 따르면은 이번 주 미국의 원유 재고는 140만 배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4억 2,110만 배럴까지 재고가 올라왔는데 분석가들은요 이번에 원유 재고 24만 배럴 정도밖에 증가 안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많은 재고 증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면 미국의 정유소 가동률, 리파인 가동률이 85.6%로 지난 통계보다 0.5%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약하면 미국 사람들이 기름을 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상보다.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 수요 부진과 함께 시장의 전반적인 위험 자산을 피해야겠다는 심리가 예상보다 커지고 있는 것. 이것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국제 유가의 단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위험 자산 회피 심리 이것도 이제 주요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걸 일단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시장을 움직일 만한 여러 가지 뉴스 나왔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 내각의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전에 없던 수준으로 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실하게 된 겁니다. 다만 언제 나갈 것이다. 이거는 여러 가지 상황 고려해서 밝히진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불확실성을 만들어냈지만 어쨌든 이게 불확실성을 시장에 조금 올려놓은 거고요. 미국의 장단기 국채 금리 한번 보죠.
GDP 발표가 오늘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하락했습니다.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 10베이시스 포인트 넘게 빠졌고요. 2년물 국채 수익률 7.5베이시스 포인트 빠졌습니다. 채권 수익률 내려갔다는 거는 그만큼 안전자산인 국채 수요가 몰려서 국채 가격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고요. 여기에 비트코인도 24시간 전보다 1% 정도 빠진 34,000달러 선 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 상당히 위험한 자산이죠. 그렇습니다. 네. 3편으로 봤을 때 또 다른 안전자산인 금값 어떻게 되나 봤더니 12월 선물 기준으로 트로이 온스당 지금 1,995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의 2,000달러 근접하고 있다. 이런 것들 종합하면은 세계의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그 위험자산으로 돈이 좀 빠져는 회피하는 심리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잘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바로 우리 금요일이고 빨리빨리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2차 전지주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걱정도 많으시죠. 요즘 줄기차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 언제까지 갈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락 요인 먼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위험자산 회피 심리와도 사실은 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증시도 사실 위험자산으로 큰 돈을 보는 사람들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를 하니까요. 당연히 위험자산이죠.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험을 겪으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 국내 이 코스닥의 큰 틀을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주죠. 하루 만에 10% 빠지면서 4개월 만에 60만 원 선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60만 원이 깨지면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도 많았고요. 2차 전지주 빠진 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빠졌냐?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이 8, 9월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상황에서 미증시가 조정장에 돌입하는 등 불안 심리가 커진 상황, 요거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돈이 계속해서 지금 빠져나가는 큰 흐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 하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고평가라는 얘기를 들어온 2차 전지주들은 공매도가 좀 많았죠. 그래서 이 공매도 가격 발견 기능이 있다. 너무 올라갔을 때 이거 거품이다라고 해서 좀 가격 발견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싫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비난 여론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개인 투자자들도 최근에는 공매도를 욕하다가 이 2차 전지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이 주가 수준 자체에 개인 투자자들도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외부 요인, 큰 요인 살펴보면요. 2차 전지주의 성장성을 기대할 만한 데서 좀 경고음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꼽힐 수가 있겠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 기본적으로 성장주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GM이 최근에 전기차 생산 목표 하향했죠. 이런 부분들이나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IRA법 보셔야 됩니다. IRA법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2차 정제 양극재라든가 전구체, 리튬 같은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의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원료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담감들이 결국 수익성 문제로 좀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장기적으로 악재가 쌓여 있다라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 악재들이 이제 하락 요인일 텐데 이게 네. 언제 정도 마무리가 될 걸로 미래에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예. 예.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숫자만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거래 동향을 보면은 어제 기준이었습니다. 많이 떨어졌었던 상황에서 다행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코스닥 대장주들에는 외국인 매수가 다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2거래일 만에 외국인 순매수 나온 거 확인했었거든요. 이 주가가 급락했었으니까 저가가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잠깐 반짝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지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되겠을 부분이겠습니다만 당장 오늘장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고금리 부분 살펴보면은 이 고금리가 언제까지 지속할 거냐 이걸 조금 큰 호흡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견조했던 미국의 경제를 봐야 되는데 오늘 GDP 시장의 예상을 넘는 수준으로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이게 4분기까지 그러냐 요거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당장 골드만삭스만 하더라도 0.7% 성장률을 할 것이다. 4분기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좀 둔화하겠죠. 아무래도 미국이 뭐 언제까지 달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소개시켜드린 대로 이 핑코의 전 CEO 빌 그로스 같은 경우는 4분기 경기 침체 예상하기도 했었죠. 만약에 이게 경기 침체가 심하지 않은 수준에서 조금 침체가 오거나 지표가 좀 안 좋아진다면 미국의 경제가 조금 불안해지면은 연준이 좀 금리를 낮추고 다시 시장이 뛰어오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부분 정도는 하나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펀더멘탈 쪽에서는 어쨌든 전기차 수요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거 역시도 고금리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이 신차 대출이 현재 7% 정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차 안 산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일반 내연기관 차보다 조금 더 비싼 전기차들 수요가 더 지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좀 내려가는 것이 2차 전지주한테도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보면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이 신차 수요에 관련해서는 4분기에 있을 사이버 트럭과 같은 이 전기차 신차가 좀 어떻게 좀 잘 나와줘야 되는 게 사실은 2차 전지 투자자들께도 주식 있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전망까지 우리 신인규 기자가 분석을 해서 잘 해줬고요. 사실 뭐 미래 예측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몇 달 전만 해도 여기 앉아가지고 멜빵 메고 이러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예, 지금 여러분들 저 신 기자가 가져온 거 이렇게 전망 같은 것도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레이더였고요. 우리 신 기자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